슬라이드 잘 보이시죠? 네, 좋아요. 같은 문제의 다른 풀이법, 예, 인공지능 문제를 어떤 문제들을 풀어볼까, 예, 이런 것들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했던 기억을 되살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킬까? 그 고민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인공지능 오면서 완전 그 IT 쪽은 기술이 완전 바뀐 게 어떤 시점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리즘을 짠다 그러면 뭐를 하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한 친구가 옆에 있는데 얘를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셔야 돼요. 완전 이제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한다 그러면 난 저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지금까지 했다면 앞으로의 고민은 여러분 중에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IQ가 뭐 200, 500이 되는 친구가 옆에 있다 치죠. 그 친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내 일을 풀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법이 쉬워집니다. 예.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있죠.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옛날 영화긴 한데 자기 형이 천재예요. 예, 자폐증 있는 천재이긴 한데 그 형을 어떻게 이용해서 돈을 벌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막 도박장을 막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이긴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가정이나 이게 있긴 한데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똑똑한 친구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활용하지라는 걸 접근을 해버리면 훨씬 더 인공지능이 쉽게 다가오고 내가 일일이 학습하지 않더라도 친구를 잘 이용하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이게 어려운 단어가 섞여 있죠. Which is the following is not mammal이라고 있는데 자, 여러분 다 함께 대답을 해보도록 하시죠.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육성으로 대답을 하시거나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예, 김영국님 4번. 지금 제가 실습을 실제 코딩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다 여러분 머리를 이용할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질문을 했어. 이렇게 그 인공지능 모델한테 파이썬 짜가지고 몇 번일까요? 했는데 응답 없음. 뭐 이런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다 대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누구 먼저 대답하는 게 아니라 32명이 계시기 때문에 예, 4번. 예, 네, 좋아요. 예, 적어도 20개의 답이 육성으로 들리거나 채팅에 찍히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전에 이거 할 때 막 뭐 팔굽혀펴기라고 하면 4번.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4번.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었을까요? 네, 4번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얘는 마무리다. 얘는 마무리다. 얘는 마무리다. 얘는 파충류다. 이렇게 일일이 이 마무리라는 용어가 그 포유를 얘기하거든요. 포유류다라는 건데 이게 일일이 마킹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를 지정하는 겁니다. 얘는 마물. 얘는 파충류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 기록한 라벨, 우리가 라벨이라 부르죠. 이 라벨을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 난 마무리다라고 하면 마무리 아닌 거 얘 고르면 되죠. 그죠? 이 굳이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이 라벨을 보고 지정하면 되죠. 이래같이 라벨이 있는 거 문제와 정답, 이 이미지와 이 라벨 이 쌍으로 학습시킨 걸 우리는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지도학습. 문제가 이미지고 정답이 라벨이죠. 이게 쌍으로 있는 경우 지도학습입니다.
스포츠 쪽으로 우리가 조금 뭐 얘기를 좀 많이 나눠서 하면 제가 또 더 많은 예시를 좀 드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중간중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중간중간에 좀 피드백 받으면서 한다고 가정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자세가 어떤 자세다 뭐 이렇게 피트니스를 해요. 그러면 뭐 팔굽혀펴기를 하는 자세이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는 자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팔굽혀펴기 하는 자세를 보고 얘는 팔굽혀펴기 자세다.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 보고 얘는 윗몸 일으키기 하는 자세다라고 일일이 라벨을 지정해 준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지도 학습이라 그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풀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네. 나는 마무리 뭔지 모르겠어. 어려운 단어야. 하지만 얘하고는 다르겠어. 라고 지정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거 우리는 비지도 학습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고도 골라내는 거.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특성만 보는 거겠죠. 지금 빨간색으로 그룹핑한 거랑 파란색으로 그룹핑한 거의 차이가 뭘까요? 네. 여러분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구분을 해냈을까요?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을 때. 답이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코, 귀, 좋아요. 코가 있는지 없는지, 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영어로 바꿨을 때 단어가 3개인지 더 많은지 할 수도 있겠고 또 더 깊게 추론해서는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 뭐 이런 것까지 깊이 있는 추론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특성을 보고 구분해내는 이런 걸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 그러고 라벨이 없어도 구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스포츠라고 했을 때 어떤 자세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자세가 좋아, 이 사람은 자세가 나빠 라고 일일이 라벨해서 학습한다고 하면 지도학습이지만 여러 자세 중에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뭔가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라고 그냥 라벨을 안 주더라도 골라낸다 라고 하면 비지도학습으로 풀 수 있는 거죠. 라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든 자세를 다 집어넣고 이 중에 좀 이상한 자세를 골라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푸시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계속 아침에 한 푸시업을 10회씩 한 거예요. 하고 AI 가지고 계속 학습시켜요. 이건 정상이야. 근데 어느 순간 AI가 평소 자세랑 다른데요? 어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떤 뭐 팔 근육이나 아니면 어떤 뭐 척추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것 또한 비지도 학습입니다. 정상인 것만 학습시켜서 일일이 라벨을 취하지 않더라도 평소와 패턴이 다르다를 알려준다 그러면 비지도 학습.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풀려고 하는 문제가 많을 텐데 그런 문제에 라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이 동물을 선택했더니 열대를 맞았어요. 누가 열대를 때린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소를 선택했더니 열대를 했어요. 뱀을 선택했더니 막 빵을 10개 줬어요. 막 칭찬도 10번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뱀만 선택하면 칭찬받고 나머지는 막 때려요. 그러면 영문도 모른 채 막 맞고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럼 그렇게 학습하고 난 다음에 너보고 골라라 하면 뭘 고를까요? 안 맞고 칭찬받으려고 뱀을 고르겠죠. 네. 이거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 데이터나 뭔가 알려주지 않고 미리 있는 어떤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충분히 반복을 하면서 보상과 그렇지 않는 거를 알려줘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뭐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것들 막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이때 팔을 이렇게 꺾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뭐 된다라고 알려주는 지도학습인데 그렇지 않고 뭔가 펀칭을 했는데 이제 이 에너지가 컸어요. 이게 우리 뭐죠?
게임, 오락실 가보면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 펀치하는 게임 있죠. 걔의 점수가 막 높잖아요. 그래서 막 자세를 바꿔가면서 막 계속 때려보는 거죠. 했더니 막 점수가 좋으면 보상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가 중요하지 않고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예. 그럼 AI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취해보면서 이 최적화의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시켜보는 걸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 스포츠학과의 범위가 뭔지 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운동 재활 운동 한다고 했을 때 그 재활 운동 할 때 내가 어떤 코스로 어떻게 밟아야 환자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실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러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재활이 빨리 됐어. 라는 식으로 한다면 그건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됐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문제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고 그 풀이법에 맞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키워드가 필요하고 검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데이터가 라벨이 있다라고 하면 지도학습이고 라벨이 없다라고 하면 비지도학습 그리고 시뮬레이션 환경이 있다 뭐 이러면 강화학습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런 문제들은 어떤 걸로 풀 수 있을까요? 뭐 아니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뭐 이런 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지도학습 같은데 과연 이게 될까요? 이런 거. 사실 이런 강의들은 많아요. 유튜브에 너무나 넘쳐나고 있어요. 제가 똑같이 강의 찍은 것도 너무 많고요. 정말 중요한 시간은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또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뭐 컨설팅은 알겠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그때마다 질문을 받을게요. 제가 요거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도학습으로 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뭔가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 중에 이런 데이터와 이 라벨이 쌍으로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 제가 정시하면은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뭔가 이제 그 자세가 몇 번 자세인지 뭐 이런 것들 또 마킹해 놓은 데이터가 있죠. 뭐 이렇게 우리가 체육 서적 교과서 이런 거 보면 운동할 때 뭐 슈팅 한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해 놓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게 몇 번 과정인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다 라벨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스포츠 기록들, 육상 선수의 스펙을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장이라든지 몸무게, 뭐 근육량, 체지방률 뭐 이런 거 쭉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훈련을 했을 때 100m 달리기를 몇 초까지 달릴 수 있을 건지 뭐 이런 걸 예측한다고 했을 때 이미 그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육상 선수들의 데이터가 있고 그걸 다 학습시켜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실제 그 선수가 뛰지 않더라도 스펙만 집어넣으면 AI가 너는 훈련하면 뭐 100m를 몇 초 안에 뛸 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지도학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또 넘어가서 또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까 계속 그 생각만 해주세요. 네, 그게 정말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데이터와 샘플이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좀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데이터는 이미지, 음성, 수치, 문자 이런 것들 다 전산화된 일체를 다 데이터라고 합니다. 샘플은 기계에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문제 정의에 따라 샘플 형태가 달라져요. 샘플이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지도학습이다 그러면 샘플은 데이터와 라벨 쌍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미지고 이게 라벨입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도학습으로 풀려고는 하는데 이미지만 있고 라벨이 없다 그러면 이건 지도학습 못 풀어요. 라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스포츠 관련해서 뭐 이렇게 촬영 동영상이 뭐 100시간 있다, 1000시간 있다, 10,000시간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지만 영상만 10,000시간 있을 뿐이지 라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도학습에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10,000시간에 누군가는 그 10,000시간을 보면서 얘는 1번 동작, 2번 동작 슈팅 했는데 뭐 이런 거 다 기록을 해야겠죠. 그걸 우리가 라벨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다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AI가 알아서 하는 거죠. 만약에 농구 선수의 슈팅을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슛하는 자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동영상 뭐 이렇게 이런 동영상을 했을 때 슛을 성공했어요. 그럼 이런 동영상에 성공했다. 이런 성공을 했을 때 실패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10,000건을 기록했을 때 그럼 AI가 우리에게 이게 슛하는 동작만 보여줘도 너는 성공할 거다 말 거다라는 걸 알려주겠죠. 그런 거 알려면 라벨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다른 쪽 보면 이런 패션 이미지를 보여주고 얘가 뭐 상의다, 하의다, 뭐 신발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것도 지도학습이고요.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도 있어요. 뭐 타이타닉 침몰했을 때 이 티켓, 성별, 나이, 뭐 동승인, 뭐 가족이 탔는지 연인이 탔는지 탑승 요금, 객실 넘버 이런 걸 넣어가지고 생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피처들 이게 특징이라는데 이 특징에 이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이런 것도 다 되겠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스포츠 쪽에 할 때 뭐 영상이나 이미지가 있다 않더라도 뭐 그 스포츠 기록들 선수의 어떤 스펙들 이런 거 넣어서 이 사람이 국가대표가 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 뭐 넣어가지고 뭐 해본다든지 또 뭐 유명한 뭐 사람이 될 건지 말 건지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 어떤 이 개인의 어떤 그걸 넣어가지고 미리 예측하는 이런 문제도 풀어볼 수 있겠죠. 또는 뭐 근손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육의 피로도 뭐 이렇게 넣었을 때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인다든지 휴식 시간을 얼마나 줬을 때 피로도가 좀 적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학습시켜서 이제 쉬는 시간을 좀 AI가 진단을 좀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영상 문제인데 요 중에 위성에서 선박을 이렇게 바운딩 박스 쳐줘요. 네모. 이걸 다 쳐줘서 학습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위성 영상을 딱 넣어주면 알아서 네모를 쳐줘요. 아, 여기가 선박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라켓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라켓 자세를 이렇게 뭐 잡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라켓 자세가 라켓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 뭐 골라낸다. 또는 뭐 부정행위를 한다. 그러면 미리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뭐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물품을 다 이렇게 카운팅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상 내에서 해볼 수 있겠죠.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다 길이를 재는 거예요. 예, 길이를 쫙 재가지고 뚜뚜뚜뚜 이렇게 재주는 건데 이거는 뭐 이런 쪽으로 스포츠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 내에서 길이를 좀 알아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뭐 내가 골프를 치는데 골프의 어떤 길이를 잴 때 저기 골프대라고 하나요? 그 깃발의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깃발이 1m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 그 1m가 더 작게 보일 거잖아요. 멀리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걸 딱 찍고 내가 거리가 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유추해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도학습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계속 여러분의
문제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라는 브레인스토밍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사실 실제 인공지능 입문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빨리 적용하는 겁니다. 비지도 학습은 샘플마다 출력 라벨이 없어요. 라벨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이상 행동하는 게 뭔지 한다든지, 뭐 육상 선수가 잘 달리는데 잘 달리는 선수를 다 학습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신장이 좋아서 키가 이제 커서 잘 달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근육 양이 뭐 좋아서 뭐 미적성이 높아서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뭐 분류를 딱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일일이 얘는 근육이 좋아, 얘는 뭐 키가 커, 이렇게 라벨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하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거의 라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지능 전산화가 잘 안 돼 있다 치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라벨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볼링을 친다라고 했을 때, 볼링 쳤을 때 그 준비 단계부터 릴리즈하는 단계까지가 있잖아요. 그 손의 회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기에 저 맞췄다 안 맞췄다 이렇게 막 학습시켜 놓으면 이제 하지 않더라도 그냥 던지는 폼만 보고라도 얘는 맞출 거다 안 맞출 거다 이렇게 푼다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이고, 뭐 그런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와 샘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질문은 머신러닝 개념까지 더 익히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머신러닝은 여러분이 공부하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학생이 어떤 문제를 주고 풀어요. 그 푼 거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보고 학생이 갱신하는 거예요. 스포츠로 따지면 내가 어떻게 100m를 빨리 달릴까라고 했을 때, 자, 달려봐라고. 입력은 내가 이제 출발하는 자세, 나의 근육량,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팔을 어떻게 저어서 할 건지, 다리를 얼마나 올릴 건지, 이런 것도 입력이고, 출력은 100m에 달리는 그 초겠죠? 뭐 22초, 19초, 뭐 이런 초. 그래서 그 평가를 보고, 내가 이렇게는 못 달리겠다. 더 바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 받으면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 대신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로 딱 바꾸는 거죠. 모델도 똑같이, 인공지능도 이와 같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실습을. 인공지능이 수식은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뭐 복잡하지 않더라도. y는 w 곱하기 x 플러스 b까지입니다. x가 독립변수, 입력변수고 y가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입력이고 출력이에요. 자, 입력이 y 출력이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축구에 골을 넣는다, 못 넣었다, 넣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입력할 x 인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선수의 슈팅을 했을 때 그때의 슛 성공률을 우리가 예측한다고, 그 y가 예측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입력을 해야 될 x가 뭐가 있을까요? 점프 높이. 점프? 아니요. 농구 말고. 축구. 축구도 점프를 할 수 있겠네요. 오버헤드킥 이런 거 딱 할 때. 네. 점프 높이 좋아요. 슈팅 속도, 방향 좋아요. 또요.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점프 높이랑 슈팅 속도, 방향만 알면 슛 성공률을 알 수 있을까요? 또 뭘 더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까요? 패스. 맞아요. 누가 패스해줬는지. 네. 또 패스했을 때 공의 속도가 내가 공을 정지시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어서 한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제가 뭐 축구를 잘 모르긴 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선수의 위치 중요하겠죠. 네. 네. 선수의 위치는 그 상대편 수비의 위치, 골키퍼의 위치 중요할 거고 내 아군의 위치 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고요. 슈팅 정확도도 중요해요. 이게 지금의 정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날 과거의 슈팅 정확도 이런 것들이 넣어야 아무리 패스도 좋고 선수 위치 좋고 슈팅 숏도 방향 다 좋은데 내가 과거에 슈팅의 정확도가 좀 좋지 않은 선수가 있다 그러면 예, 슈팅을 잘 못 넣을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도 중요한 팩터입니다. 이 선수의 컨디션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또 이 필드가 홈필드냐 뭐 적군 필드에 따라서 막 광전도 야유를 하거나 응원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런 것도 심리적인 어떤 효과를 미친다라고 했을 때 X에 넣어주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잘 하신 것처럼 모든 인자를 다 넣어야 돼요. 싹 다. 가능한 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을 다 넣는 게 딥러닝이에요. 다 넣고 뭐가 더 중요한지 어떻게 얘를 특정을 뽑아낼 건지는 AI한테 맡기는 거예요. 난 깡그리 다 넣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데이터 많이 넣어줄게.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뭐 선수의 위치가 좋지 않을 때는 네, 슈팅 쇼트나 패스나 이런 것들이 잘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뭐 어떤 케이스에서는 아니 뭐 선수 위치 중요치 않아. 네, 뭐 이럴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넣어도 뭐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웨이트가 가중치가 막 다 다르게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깡그리 다 집어넣고 네가 알아서 판단해 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기존의 알고리즘 짜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서 이 개념 잡을 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실측값으로 충분히 데이터를 학습시켜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X하고 Y예요. 문제와 답, 이미지와 라벨만 넣어주고 그러면 AI가 WB를 학습해요. 가중치를 스스로 학습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학습한 이 WB를 가지고 임의의 X를 넣었을 때 Y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AI의 거의 기본 개념입니다. 보통은 안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WB를 직접 계산했어요. 뭔가 가중치를 코에피션트라 그랬는데 막 이렇게 개수를 넣어가지고 뭐 슈팅할 때 슈팅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20%고 뭐 방향은 뭐 50% 영향을 미치고 선수의 위치가 10% 영향 이런 막 수식을 막 넣어가지고 논문 내서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뭐 회귀 분석했던 게 옛날이라면 지금은 이게 사람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AI가 알아서 하게 만들고 우리는 데이터만 충분히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여러분 머리 가지고 학습을 해볼게요. 예. 제일 답답할 때가 딱 AI한테 질문을 했는데 AI가 응답 없음 이러면 제일 답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AI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샘플을 1 넣었을 때 3 나오게 했어요. 자, 1 넣으면 3으로 얘기해야 돼. 라벨 지정해주고 또 3 넣었을 때 5 나오게끔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학습하는 거예요. WB를. WB는 뭘까? 어떻게 하면 1 넣으면 5가, 3이 나오고 3 넣으면 5가 나올까? 이렇게 학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두뇌가 아키텍처라고 구조 형태가 다 동일할까요?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르고 경험도 다 달라서 WB가 어떤 사람 많을 거고 어떤 사람 적을 거예요. 이 신경 세포수가 다 달라요. 뭐가 됐든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신경 세포가 있을 텐데 학습이 되겠죠? 저는 그건 궁금치 않아요. 또 알 수도 없어. 여러분 머릿속을 열어봤자 수십만 개의 뉴런 수가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수치를 알아봤자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학습했다 치고 제가 2를 넣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2 딱 넣었을 때 여러분이 기 학습된 WB 가지고 계산하면 Y 프라임이 Y가 뭐라고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2 넣으면 뭐가 나야 될까요? 4.
4. 좋아요. 두 분 대답하셨어요. 다른 분은 지금 계산 중에 있거나 아직 학습 중에 계신 거예요. 자, 뭐가 나올까요? 4. 예, 원주님 지금 계산하셨어요.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기학습된 거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실측값이 실측값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측했을 때 학습한 그 상태가 예측했을 때 이게 비슷한 환경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하는데 봄, 여름, 가을을 학습시켰어. 잘 돼요. 근데 이걸 눈 오는 겨울에 썼다. 갑자기 눈을 내렸는데 이 AI는 한 번도 눈을 보아본 적이 없어요. 흰색은 다 차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온 도로가 흰색으로 뒤덮었어. 그러면 얘가 학습 제대로 할까요? 아니, 예측을 제대로 할까요? 못하겠죠.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네. 축구 연습을 그 자연 잔디에서 막 연습을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인조 잔디에서 학습을 해버려요. 아니, 사용을 했어요. 그럼 제대로 사용 못하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동양인과 서양인의 어떤 신체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양인을 가지고 막 학습을 다 시켰는데 얘를 해외에 팔겠다고 팔았는데 막 동양이 아닌 서양인이나 이런 데이터 먹는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크게 봐서 한국인의 어떤 성장 상태가 점점 발육 상태가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키도 더 커지고 몸집도 더 커지고 있는데 옛날에 학습한 데이터 가지고 지금 학생들한테 적용하면 안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사항이 많아요. 인공지능은 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내가 사용할 때의 환경이 학습할 때에 고려됐는지, 네. 아니 고려 안 됐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재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뭐 학생인 분도 계실 거고 또 강사님들, 뭐 교수님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미 충분히 많이 배우셨어요. 충분히 많이 배우셨는데 지금 또 배우시는 이유가 배움의 어떤 즐거움이나 목적도 있겠지만 이 환경이 바뀌고 또 배워야 내가 제대로 된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계신 거잖아요. 이와 같이 계속 학습이 AI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 만들었으니까 잘 적용하겠지가 아니라 뭔가 환경이 계속 바뀌는 요소다 이러면 재학습을 계속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인공지능 모델은 레고 하나 있다 보시면 돼요. 레고가 하나 있다. 그래서 레고에 보면 3등분 할 수 있어요. 머리,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그죠. 머리를 네트워크라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네트워크. 자, 채팅하실 분은 채팅해 주세요. 네트워크. 좋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뭐냐면 사람 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머리에. 여러분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머리는 아키텍처랑 가중치가 있는데 아키텍처는 머리 구조고요. 가중치는 이 머리 구조에 담고 있는 경험, 기억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똑같은 운동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똑같은 머리 구조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뭐 공부만 했다 쳐줘. 이렇게 시뮬레이션 뭐 농구하는 장면을 계속 봐온 거예요. 머릿속에 농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친구는 똑같은 머리인데 농구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물론 아키텍처가 다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뇌에는 아키텍처랑 가중치 경험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 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 해볼까요? 삼방신을 목표함수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목표함수. 목표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지금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한다고 했을 때는 이 목표함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목표함수. 목표함수가 손실을 계산해줘요. 손실. 그러니까 내가 학습할 목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수영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느냐고 목표를 지정해버리면 뭐 자유형도 할 거고 뭐 하여튼 가장 빨리 가는 거를 학습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힘 안 들이고 가느냐라고 목표를 정해버리면 천천히 가더라도 힘을 굉장히 적게 들이면서 가는 방법을 학습할 거예요. 뭐 그런 디테일한 학습을 쭉 하겠죠. 또는 내가 자세를 균형 잡게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물의 흐름을 제대로 익혀서 가야겠다라고 학습해버리면 얘는 빨리 가지도 않고 힘을 뭐 많이 들인다 하더라도 물의 어떤 흐름을 타고 가도록 학습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이번 기회에 인공지능을 제대로 개념을 이해해 보겠다라고 학습하는 거랑 내가 실제 코딩을 해보겠다 학습하는 거랑 또는 누가 오라고 해서 시간 때우겠다로 학습하는 거랑 그 결과가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그만큼 목표 함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손실 계산한다는 거는 이제 근손실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스포츠에서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내한테 근손실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는 게 굉장히 큰 팩터예요. 내가 체중 관리를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몸무게를 줄인다고 목표를 지정해버리면 이 친구가 그냥 몸무게 줄이는 것만 학습을 해버려요. 밥을 굶거나 막 수분을 낮추거나 또 막 운동선수가 그 자기 급을 낮추기 위해서 막 그 전날 막 굶고 뭐 이러잖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목표를 해버렸는데 만약에 내가 체중을 줄이는 목표 플러스 체지방을 줄이고 근력량을 늘리고 또 나의 혈당이나 이런 것까지 다 목표를 설정해버리면 굉장히 건강하게 몸무게를 줄이겠죠. 네. 그렇게 다양하게 손실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체중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나고요. 내가 감으로 내가 오늘 이만큼 빠졌어 이런 게 아니라 체중계가 있으면 내가 체중의 손실, 내가 오늘 했던 행동에 대해서 손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가 알 수 있고 그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오늘 먹은 칼로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그러면 칼로리를 오늘 400칼로리를 먹는 게 목표였는데 뭐 600칼로리, 800칼로리 먹었어. 그러면 그 200칼로리가 손실 난 거잖아요. 그런 것들 기록한다. 또는 내가 집에 들어가서 근손실 체지방량을 계산한다고 하면 더 디테일하게 그 근력의 손실이 일어난지 더 키워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와 같이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게 목표 함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학습할 때 목표를 제대로 지정하고 여러분이 학습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 네,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최적화기입니다. 하반신이 최적화기예요. 따라해볼까요? 최적화기. 채팅창에 최적화기. 최적화기는 네트워크를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최적화기는 뭐냐면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얼마나 갱신할 건지 결정해줘요. 스포츠에서는 코치라고 보시면 돼요. 코치나 트레이너. 그러니까 혼자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트레이너나 코치가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치나 트레이너가 있으면 트레이너 코치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운동은 자기가 하는 거죠. 결국에 코치가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예, 자기가 운동하는데 코치나 트레이너가 보고 너는 이 손실이 이만큼 일어났어. 그래서 너는 이런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어. 또는 그 다음 운동은 너는 이 운동을 해야
더 균형 잡힌 운동을 해. 또는 너는 이제 운동은 그만둬. 운동 뭐 하지 말고 칼로리 섭취량을 더 늘려야겠어. 줄여야겠어. 뭐라고 옆에서 이 가중치를 갱신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게 최적화기입니다. 공부할 때는 내가 공부를 할 때, 문제집 가지고 학생 공부할 때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 될 수도 있고 EBS 선생, 뭐 학교 선생님,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 또는 친구, 스터디 그룹 이런 사람들이 날 갱신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최적화기입니다. 인공지능도 동일해요. 이 최적화기가 뭘 붙여주냐에 따라서 학습률이 완전 달라집니다. 스포츠에서도 동일한 선수와 동일한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코치를 누구 붙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성장하겠죠. 그죠? 예. 나한테 맞는 코치. 그렇다고 이 코치가 막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운동선수별로 맞는 코치가 있고 안 맞는 코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AI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코치들을 다 해봐요. 코치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코치들을 쭉 돌려봐서 얘한테 맞는 코치가 뭔지 찾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최적화기가 네트워크를 갱신한다. 내 머릿속을 갱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묶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 따라 해볼까요? 컴파일. 좋아요. 컴파일. 컴파일을 해야 이제 묶어주는 거죠. 네. 네트워크에 얘기한 값을 목표 함수가 계산하고 손실을 계산하고 그 손실을 최적화한테 넘기면 최적화기가 그 손실을 보고 그 네트워크를 갱신해 줍니다. 그러면 서로 알아야겠죠. 목표 함수는 네트워크를 알아야 되고 코치도 내가 코치할 선수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서로 막 유기적으로 하면서 되겠죠. 이걸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트레이너라고 했을 때는 목표 함수가 체중계, 체지방률, 뭐 칼로리, 혈당 이런 거 측정하는 어떤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치면 이제 트레이너가 그 수치를 보고 너는 손실이 이만큼 났으니까 오늘은 칼로리를 덜 섭취해. 너는 뭐 PT를 좀 더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손실을 보면서. 그걸 이제 최적화기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쳐볼게요. 컴파일이란 네트워크가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건 따라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컴파일이란 네트워크가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채팅 가능하신 분 채팅 쳐주시고 말소리 하실 분은 말소리를 해주세요. 컴파일이란 네트워크가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 아직 학습한 게 아니에요. 아직 학습은 안 됐지만 네트워크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 네, 보시면 좋아요.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자녀분이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들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좋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네트워크 IQ는 뭐 체크는 해봤겠지만 내 자녀가 목표가 있는지, 이 학습할 목표가 있는지, 또는 이 공부할 때의 그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내 아이의 머리를 갱신할 수 있는 적절한 최적화기가 알려줬는지. 뭐 내 친구 자녀가 어떤 A 학원 다니니까 좋더라. 그래서 내 아이도 A 학원 다니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시고 내 아이에 맞는 최적화기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과외가 맞을 수도 있고 스터디가 맞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최적화기 바꿔가면서 적절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학습을 하기 전에 내 머리 아이가 좋은지 목표가 있는지 적정한 최적화가 있는지를 보시고 컴파일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실 때도 똑같은 거죠. 운동하실 때 내 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있는지 또는 그걸 보고 적당하게 나를 바꿀
코치님이나 트레이너가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운동하기 전에. 예, 그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아직 학습하기 전이에요. 예, 학습하기 전에 학습할 준비 과정만 알려드렸어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스포츠 분야는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축구 게임도 있고 농구 게임도 있고 굉장히 실사와 유사하게 다 만들어 놓은 게임이 있어서 조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요. 의사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게임이 없잖아요. 뭐 있다 하더라도 뭐 실사를 못 할 정도는 아니라서 뭐 해볼 수 있는 게 또는 그런 시뮬레이터 만드는 게 엄청 비싼데 예, 그나마 스포츠는 이미 잘 돼 있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그걸 많이 활용하면 노자지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게 강화학습으로 푼 거예요. 축구라는 게임이 있는데 축구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한테 너는 어떻게 차는 게 잘 차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지 않고 네 마음대로 차봐. 하지만 저 골 모서리에 집어넣으면 가장 점수가 높아. 라고만 해서 계속 학습시킨 거예요. 1000번이고 5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10번 학습할 때는 공을 제대로 못 넣다가 100번 할 테니까 조금 넣다가 500번 하니까 골을 성공시키고 1000번 하니까 모서리에 빡 하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얘한테 그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고 점수만 알려줘도. 이런 게 알파고나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강화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만들기 힘들어요. 이게 정확한 이 모션에 대한 걸 다 넣어야 되고 또 이거는 골대에 넣었을 때 어디에 넣었을 때 점수가 높다라는 거 평가를 정량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가능해요. 역도 같은 경우에도 역도 시뮬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나의 이 근육과 이 뼈대와 자세를 넣었을 때 잘 유지가 되는 걸 게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 치면 시뮬레이터 만들었다 치면 네가 어떤 자세든 뭐 어떻게 힘을 주든 간에 오래만 버티기만 해봐 라고 학습하면 별 이상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역이 될 텐데 제일 오래 들기를 할 거예요. 네. AI가. 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스포츠 쪽이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재미없는 이론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네, 죄송합니다. 내가 한 가지를 안 열었네요. 이제 컴파일이란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학습을 시켜봐야겠죠? 채팅창이 왜 안 보일까요? 네, 지금 제가 채팅창을 못 찾겠는데 일단 채팅창 지금 안 보이니까 없이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예, 보입니다. 네. 그 카카오 포즈와 자세 쪽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제 학습 과정을 이제 시켜보도록 하죠. 우리가 컴파일이란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 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서 X하고 Y를 준비를 하고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이 X와 Y만 준비해서 이 WB를 갱신하겠죠. 학습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 WB를 가지고 와서 임의의 X를 집어넣으면 정답에 가까운 Y를 얘기해 주는 게 AI 모델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눈에다가 입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입력 넣어주면 얘가 생각을 해서 입에다가 출력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입력, 출력밖에 없어요. 심플합니다. 근데 그 출력에 활성화 함수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활성화 함수. 그냥 쳐보죠. 뭐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활성화 함수다. 네. 이 활성화 함수는 밀가루 반죽하면 이게 붕어빵 틀에 붕어빵을 한다고 했을 때 밀가루 반죽하면 노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즐. 이 노즐이 동그라면 동그랗게 나올 거고 네모면 네모처럼 나오겠잖아요. 그죠? 별표면 별표처럼 나올 거고. 여러분 입에 지금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해서 한국어인데 영어를 얘기하라고 하면 영어로 얘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달아볼게요. 시그모이드를 달면 0과 1 사이에 실수만 나옵니다. 자, 시그모이드로 따라 쳐보시죠. 시그모이드. 이거 하나만 배우시죠. 오늘은. 활성함수가 4개 정도가 돼요.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를 달면 0과 1 사이에 실수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은 채팅이든 말씀하시든 간에 0과 1 사이에 실수가 나오게끔 여러분 입에다가 시그모이드를 다 달았어요. 아시겠죠? 네, 시그모이드를 다 달았어요. 그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네트워크에다가 출력에다 시그모이드를 달아서 활성함수를 달아서 출력 형태를 지정하는데 시그모이드를 달았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실수만 나와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는 이렇게 나온다 치고 우리가 목표함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죠. 목표함수의 있는 역할은 손실을 계산하는 역할. 체중계는 체중의 손실을 계산하고 체지방 인바디라고 하는 인바디는 그 체지방률만 계산하고 뭐 이런 계산이 쭉 있겠죠. 그런 걸 계산하는데 목표함수 종류 오늘 3가지만 배워봅시다. 민스퀘어 에러 따라해볼까요? 민스퀘어 에러. 민스퀘어 에러는 영어로는 민스퀘어 에러 보이시죠? 민스퀘어드 에러. 네. 민스퀘어드 에러. 네. MSE 좋아요. 이거는 수치 예측입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예측한다. 뭐 역도의 그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을 하는지를 계산한다든지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달리기에 이렇게 달렸을 때의 그 달리기 몇 초 안에 뛸 건지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 그러면 인스케일러. 그리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러스 컨트롤 엔트로피는 이진분류예요. 이진분류.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이런 거. 스포츠는 굉장히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그리고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이거는 다중 클래스입니다. 여러 클래스로 분류할 경우. 얘들아 운동하는 걸 찍어요. 찍고 얘는 농구하네, 축구하네, 뭐 볼링장에 있네, 뭐 이런 걸 이제 여러 개로 분류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중 클래스 분류가 되겠죠. 뭐 공 사진을 찍어서 얘가 축구공이다, 볼링공이다 이렇게 알려준다. 이거는 다중 클래스 문제고 만약에 공의 스펙을 넣었는데 얘는 규정에 어긋난다, 통과한다. 뭐 복장을 찍었더니 이 복장이 규정에 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이진 분류를 하겠죠. 네. 그리고 뭐 공을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이거는 스트라이크다, 볼이다 얘기해 준다 그러면 이것도 이진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레고로 따지면 이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적화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SGD, 뭐 여러분 코치도 A 코치, B 코치, C 코치 있듯이 그냥 코치가 여러 명이다 보시면 돼요. 어느 코치가 맞을지는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려본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이 모델은 뭐 어떤 문제를 푸는 모델일까요? 다중 클래스 문제 이진 분류 수치 예측 중에. 그죠? 이진 분류 문제 푸는. 자, 얘는요. 얘는 무슨 문제를 푸는 걸까요? 네, 다중 클래스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켜보죠. 이것까지가 네트워크랑 목표 함수랑 최적화기를 묶었어요. 엮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엮는 과정을 학습할 준비가 돼. 그렇죠. 컴파일이라고 그랬죠. 컴파일. 자, 컴파일 했으면 학습을 시켜야겠죠. 자, 이제 기대하십시오. 이제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예,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학습 과정 레고가 있어요. 레고 한 명 있는데 컴파일을 할 레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X하고 Y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X를 눈에 딱 보여줘요. 눈에 딱 보여주면 Y 프라임이 얘기하겠죠. 얘는 처음에는 태어나자마자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입력해주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뭐가 됐든 내 머릿속에 있는 WB로 가지고 계산한 값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머리 가지고 학습을 해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보이시죠, 이거? 이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입에 시그모이드를 달았다고 가정하죠. 시그모이드를 달았어요. 자, 이건 뭐예요? 1. 좋아요. 다른 분은요? 이미 학습해본 경험이 없어요. 0과 1 사이에 임의의 실수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 1이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자, 이렇게 봤어. 이건 뭐예요? 또는 이렇게. 좋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0.5. 좋아요. 네. 아무 말 상관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 뭐 기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 Y 프라임 나오면, 자, 0.1 좋아요. 자, 여러분 얘기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대신에. 내가 얘기한 말을 오른손에 주고요. 목표 함수가 상반시죠. 내가 얘기한 말을 오른손에 주고 정답인 Y를 왼손에 줘요. 그럼 이 둘을 비교할 수 있겠죠. 이 비교를 해서 손실이 얼마큼 일어났는지를 계산하는 게 목표 함수의 역할입니다. 이걸 가지고 1이라고 대답을 하셨던 0.5라고 대답하셨던 제가 정답을 0으로 줄게요. 0. 그러면 1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0이라고 정답이 0과 차이가 커요, 작아요? 0과 1 사이는? 크죠. 0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차이가 적죠. 손실이 얼마큼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에러율, 손실. 여러분이 살을 빼는데 체중계밖에 없다라고 치면 내가 굶어서 빼든 오늘 뭐 화장실에 다녀왔든 물을 안 먹어 수분을 뺐든 체중이 똑같으면 손실이 적은 거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손실이 커진 거예요. 그렇게 손실을 계산하는 게 목표 함수. 한 손에는 정답, 다른 한 손에는 푼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비교해서 손실 계산한다. 목표 함수. 지금 손실 계산했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손실 계산하면 그 계산된 손실만큼을 옵티바인즈한테 넘겨요. 최적화하기한테. 코치한테 알려주는 거죠. 얘 이렇게 손실 났어요. 이렇게. 살 빼는 사람한테 그 체중계의 그 체중을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코치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 사람 손실이 이만큼 났다. 그럼 코치가 뭘 하죠? 네트워크를 갱신해요. 머릿속에 있는 WB를 갱신한단 말이에요. 옵티마이저가 갱신해요. 그 누구도 스스로 갱신한 게 아니라. 갱신할 때 학습률, 얼마큼 갱신할지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일단 손실이 얼마큼 나는지 계산하고 이 손실만큼 한꺼번에 갱신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갱신할 것까지 고려해서 갱신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갱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차차차차 갱신해. 내가 오늘 10kg 빼는 게 목표라고 해서 손실이 10kg 났다고 해서 뭐 오늘 당장 트레이너가 너 10kg 빼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 너는
10kg 빼야 될 테니까 하루에 얼마씩 빼보자. 이렇게 차차차 갱신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차차 갱신합니다. 그게 학습 과정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아까 0이라고 대답한 사람 1이라고 대답한 있었을 텐데 제가 정답을 0으로 줬어요. 그 차이인 만큼 조금만 갱신하세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WB를 갱신했어요. 했다 치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한꺼번에 갱신은 안 돼요. 뭘까요? 0.5 좋아요. 제가 정답을 0으로 드릴게요. 또 갱신해요. 이거 뭘까요? L 넘버님, 예, 동승한 0.2. 제가 정답을 0으로 줬어요. 또 갱신하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다 반복했다 쳐요. 충분히 학습했다 쳐요. 자, 이건 뭘까요? 0, 0.000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1, 0.4 좋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학습한 게 없어서. 제가 정답을 1로 드릴게요. 그러면 그만큼 갱신하고 충분히 갱신했다 쳐요. 다 갱신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1. 이거는요. 0. 이거는요. 네. 이게 AI예요. 덜듬하고 더듬하고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뭐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 이거를 오버피팅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실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티치블 머신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지금 약간 버벅거려서 링크는 나중에 보내드리고 바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 티치블 머신은 웹에서 그냥 바로 AI를 학습시키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미지 프로젝트를 해볼게요. 자, 아까 휴대폰 우리가 휴대폰 우리가 0으로 줬죠? 0 휴대폰이다. 이렇게 라벨을 정하고 데이터를 학습시켜 볼게요. 네, 얘가 휴대폰이다. 뭐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고 이 휴대폰이고 두 번째로 얘는 1, 뭐 종이다. 여러 각도의 종이를 이제 뭐 실제 사용할 때는 어떤 각도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데이터 지도 학습을 우리가 했죠. 라벨이랑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거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지금 시키고 있어 학습을 트레이닝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모델이 있겠죠. 네트워크, 목표 함수, 최적화하기 다 세팅돼서 이제 학습을 지금 학습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현재 트레이닝 해가지고 학습을 하겠죠. 원래 이렇게 안 느린데 네, 지금 조금 버벅거리나 봅니다. 제가 창을 많이 띄워놔서 일단 대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너무 많이 띄워놨나. 이제 하나 봅니다.
이게 에포크라는 게 있는데 50은 그 반복 횟수예요. 이 데이터 32개, 26개의 이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50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반복을 지금 쭉 하고 있네요. 그죠? 5번, 6번, 7번, 8번. 저 50이 다 차면 이제 반복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빠르면 지금 간단한 거라서 뭐 몇 분이 끝나지만 어떤 것들은 뭐 1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3일 걸리는 거 있고 뭐 몇 달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 데이터나 이거에 따라서 모델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지금은 한 2분 정도 걸리네요. 그죠? 자, 학습이 거의 끝나갑니다. 네. 자, 끝났으면 웹캠에서 이제 휴대폰과 종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오른쪽 화면 보이시죠? 여기 지금 휴대폰이라고 찍혀. 얘는 휴대폰이다. 휴대폰은 100%다. 이게 돌려봐도 휴대폰은 다 휴대폰을 얘기해요. 약간 종이라고 오인을 하기도 하지만 휴대폰이 압도적이죠. 그죠? 종이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휴대폰, 종이. 휴대폰, 종이. 네. 재밌나요? 자, 이걸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한 게 그냥 쉽게 학습도 시켰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지금 제가 좀 웹사이트가 느린가? 그러긴 한데, 만약에 이제 스포츠에서도 아니, 마스크를 지금 안 썼다. 그냥 이렇게 스포츠 그 센터에서 들어갈 때 마스크를 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마스크 안 낀 거를 샘플을 만들고 또 마스크 낀 거를 가지고 마스크 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요. 그리고 학습을 시키면 이제 마스크를 꼈는지 안 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델도 만들 수 있겠죠. 네. 만약에 막 이렇게 마스크를 제대로 안 꼈다. 네. 이런 것 경우에도 위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안 꼈다. 이런 데이터셋을 마스크 안 낀 거다라고 학습시키면 이렇게 끼면 마스크 안 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마스크 끼니까 예, 제가 라벨을 잘못 지정해. 종이가 이제 마스크 낀 거고. 마스크 벗으니까 예, 휴대폰이 이게 뜨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가능한 거죠. 이걸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뭐, 이렇게, 현재 뭐 축구 공이든, 뭐 이런 사물이든, 또 자세든, 이런 걸 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중에 자세는 조금 더 다른 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제 사진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게 되면 학습이 잘 안 될 거라는 얘기죠.
막 이게 마스크를 흰색이 아니라 까만색을 넣거나 이러면 좀 잘 안 되겠죠. 근데 운동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바뀐다고 보셔야 되죠. 뭐 항상 운동선수가 학습했다 하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 또 제공해 주는 게 본이에요. 본. 먼저 뼈대를 학습시키는 거죠. 뼈대를. 그래서 사진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뼈대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뼈대인데 뼈대를 하려면 좀 멀리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제가 클릭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이런 애로사항이 그렇다고 발로도 못하고 자 여튼 뭐 이런 손을 뭐 머리에 이렇게 갖다 댔다 이 본이 보이시죠? 본이 앉아서 하시는 게 생각났어요. 왼손 오른손을 해보죠. 뭐 이렇게 이 팔을 들어야 돼. 예. 또는 뭐 내가 그 재활 운동을 하는데 이 진단할 때 손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게 이 사람이 정상이냐 뭐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하여튼 이걸 왼손 올렸어요. 왼손 올린 거를 클래스 1이라고 치고 오른손 올린 거를 뭐 클래스 2라고 가정하죠. 이게 발 올리고 뭐 아니 요가 자세도 취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 노트북과 제가 지금 멀리 있으면 제가 클릭을 못해서 무선 마우스를 못 가져와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델은 뭐냐면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하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오르는 거랑 오른손 올리는 거랑. 더 큰 장점은 제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뼈대, 눈, 코, 입과 본을 땄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이제 다 따는 거죠. 이게 이 따는 거 자체는 AI가 다른 AI가 해주는 거예요. 본 따는 이미 잘 학습한 자세 따는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건 잘 따고 그 본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왼손 올리기, 오른손 올리기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 정말 클래스 1이 왼손이고 클래스 2가 오른손인데 잘 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자, 클래스 1 왼손. 여러분이 보기엔 오른손인가요? 하여튼 잘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왼손 오른손 교차해가지고 100회 해야 다음 스텝 넘어간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클래스 1, 2, 1, 2가 이제 100번 지나가면 성공했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트레이너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카운팅을 이제 AI가 해주고 그 다음 자세로 넘어가게끔 또 가능하겠죠. 네. 이걸로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 보면 포즈 디텍션이라고 해서 그 포즈 골라내는 거, 예. 아니 요가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튜토리얼이 있어요. 예. 이렇게 홈 트레이딩 해서 무슨 AI를 막 복잡하게 해서 막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툴 가지고도 충분히 해서 웹캠만 있는 노트북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세 디텍션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논문을 쓰시거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체육관 실수 있으면 그 앞에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과정은 이제 인공지능이 뭐고 데이터가 뭐고 지도학습이 뭐고 비지도학습이 뭐고 인공지능 학습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가 뭐고 걔를 컴파일 시킨 걸 말씀드렸고 컴파일은 네트워크에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그 학습할 준비가 됐으면 실제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학습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손실을 계산해서 그만큼 최적화기가 네트워크를 갱신하였느냐 이런 것까지 쭉 살펴봤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머리 가지고 실제 0과 1을 나타내는 걸 이제 실제 실습해봤고 그와 동일하게 티치블 머신 가지고 AI가 실제 학습하는 것 과정까지 보셨고요.
이미지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자세 분류도 다른 자세를 디텍션하는 AI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자세를 여러분이 정의한 자세, 저는 왼손 오른손만 얘기했지만 다양한 자세를 여기에 다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한 거는 다른 사람의 본을 따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것 중에 이제 스포츠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되어서 AI가 도입이 되어서 그런 전문 트레이너나 이런 어떤 그런 거 없이도 개인화된 트레이너를 또 붙여서 개인의 뭐 어떤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아까 같이 그런 전문 선수들, 능력 좋은 선수들 능력 향상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AI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